가장 소중한 하루를 찾아서 상 전하석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끄무레한 동빛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두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짧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햇빛에 은은히 비쳤고 둥근 안경 너머로 약간은 졸린 눈이 깜빡였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어디선가 고요하게 새소리가 들려왔지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늘 그렇듯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노란색 탁상 시계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당시 30대였던 하석이 직접 장터에서 사왔던 실용적이면서도 정감 있는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함께 살아온 세월의 흔적처럼 약간 바래진 겉모양에서도 오래된 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시계 소리는 마치 지나간 세월을 말없이 품어주는 친구 같았습니다. 하석은 침대 옆에 놓아둔 검은색 카디건과 셔츠를 천천히 꺼내 입었습니다. 늘 입던 익숙한 옷차림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하석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옷을 다 갖춰 입고 난 뒤에도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몇 초간 제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정리된 와중에도 느릿느릿 세월의 흔적을 궁금해하는 표정과 함께 말이죠. 동네는 아직 잠잠했습니다. 언뜻 눈길을 돌리면 어디선가 외곽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 기차의 경적 소리가 흐릿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싸늘하긴 해도 푸근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숨 길게 들이마시며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공기를 느낍니다. 이 공기마저 익숙하다는 생각이 괜스레 듭니다. 지난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느리지만 진중하게 다가오는 아침은 하석에게 오래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정갈하게 바느질 자국이 어우러진 다용도 탁자 위에는 이미 전날 밤 준비해둔 찻잔과 커피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법이 없는 그는 물을 끓이는 데조차 여유로움을 유지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잠시 창밖을 보며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골목길에는 아직 인적이 없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젠 동네에도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은편 집 창문이 조금 열리면서 주방 불빛이 켜졌고 멀리 저 앞 골목에서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어슬렁거렸습니다. 이따금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정든 이웃의 인사 소리도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석은 아침 커피를 다 마신 뒤 오래된 노트와 펜을 집어들고는 창가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노트는 그에게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겉은 낡아 보였지만 내면은 그의 삶, 즉 사소한 느낀 점들과 때로는 잔잔한 기쁨 혹은 외로움까지 기록해둔 비밀스러운 공간이지요. 그는 주저함 없이 날짜를 적고 오늘의 평범한 소감을 몇 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참 편안하게 시작되었구나. 늘 그랬듯이. 몇 마디 끄적이다가 그는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노트와 펜에서 적어둔 기록 너머로 옮아갔습니다. 그 순간 탁자 위 작은 상자의 덮개가 반쯤 열린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는 그의 손때가 잔뜩 묻은 갈색 나무 상자로 어렸을 때부터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들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지? 잠자코 웅얼거리며 그는 상자를 손길로 살며시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어린 시절 친구들이 보낸 엽서, 그리고 낡은 편지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은 마치 그의 지난 날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세계 같았죠. 가늘고 서툰 손글씨로 적힌 옛 편지들은
이미 종이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변색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뚜렷한 문구가 뜨문뜨문 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들이 저마다의 기억으로 그 안에서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장의 편지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흰 봉투, 그 안에는 한때 아주 익숙했던 손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의 이름란에는 깨끗한 글씨체로 하석에게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글쎄, 늦었지만. 첫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40년 전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편지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퉁이가 약간 구겨지긴 했어도 이 편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 시대를 사로잡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일 뿐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느릿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듯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목소리는 똑같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 어느 한순간 어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다시 지금 그의 시간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지요. 이 편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미 그 한 문장이 오래된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과거가 조금씩 그의 눈앞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루를 찾아서 중 전하석은 손가락 끝으로 편지의 가장자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에는 아마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떨림이 살짝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편지 위로 천천히 내려가며 옛 문장을 따라 움직였고 머릿속에는 오래된 목소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글쎄, 늦었지만 그땐 좀 더 솔직했을 걸 그랬어. 그때의 너도 지금쯤은 다른 사람이 되었겠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석은 자연스레 눈을 감았습니다. 겨울 끝자락, 어깨에 살짝 바람이 닿았던 26의 하석이 떠올랐지요. 그날 그는 철없고 어리숙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떠나보냈다기보다는 놓쳐버렸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은주였습니다. 처음 만난 건 한 친구의 집들이 자리였죠. 다소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던 하석은 평소라면 피했을 자리였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내키는 날이었습니다. 구석에 앉아 말없이 눈길만 주고받던 그 사람과 무심히 마주쳤던 첫눈. 그날 이후 그는 은주를 자주 떠올리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조금은 수줍은 친구가 되어 함께 걷고 함께 웃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나 서로를 좋아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은주는 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하석 자신조차도 감정이 분명하지 않았기에 아무 연락 한 번 없이 그렇게 인연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이 편지 한 장은 바로 그 시간이 진짜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석은 오래도록 편지를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젊은 시절과 함께 다시 호흡하는 것 같았지요. 그땐 너도 말이 없었지. 나도 기다렸는데 말이야. 그래도 고마웠어. 네가 내 삶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문장을 읽자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봄바람 같은 말,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 먼 세월을 지나 다시 발끝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잠시 동안 하석은 자리에 앉은 채 그대로 시간을 멈췄습니다. 탁자 위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 햇살은 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촉감만으로도 그는 그 시절의 따뜻함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정희였습니다. 정희와의 첫 만남은 은주와의 인연이 사라지고 몇 해 뒤였습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정희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고 무엇보다도 묵묵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석에게는 큰 위로이자 안식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결혼 후 정희는 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살아온 그 세월, 하석은 그저 묵묵히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정희는 건강히 웃던 그 모습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일상 속에는 정희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 베란다 한쪽 화분에 남아있는 그녀의 손길, 서랍 속에 적어둔 가족 생일 메모. 아직도 정희는 그와 같은 공간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손때 묻은 편지를 정리하며 상자 속에 다시 넣지 않고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드러난 사진 한 장. 하석과 정희, 그리고 두 아이가 어린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찍은 그 흑백 사진 속 아들은 장난감 삽을 들고 모래를 헤집고 있었고 딸은 치마를 살짝 들고 어깨 너머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무심코 하석은 사진을 들어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그 말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순간들을 향한 아쉬움, 그리고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먼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딸은 외국에서 일하며 종종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다 컸고 각자 삶의 무게에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자주 찾지 못했지요. 하석 스스로도 그 점에 대해 아쉬움보다는 이해하는 쪽을 택했지만 가끔은 말없이 집안을 빙빙 돌다 텅 빈 주방 의자들을 바라보는 순간이 유독 쓸쓸하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석은 조금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옛 상자를 닫은 뒤 거실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수십 년 동안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이들이 처음 걸었던 날, 여름 휴가, 아내의 뒷모습, 추석 명절에 모두가 모였던 식탁.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에 닿는 건 종이였지만 마음에 닿는 건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석은 수십 장의 사진 중 몇 장을 골라 따로 꺼냈습니다. 그중 몇 장은 두 아이가 서로 껴안고 웃고 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중얼였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한참 미안했지. 너무 일만 보고 살았으니까.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던 시절,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만 얼굴을 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명절 하루나 되어서야 정희와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죠. 정희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만 보면 말없이 웃더라. 그런 얼굴 이제라도 자주 보여줘요. 그 말이 왜 그리도 잔잔하게 남아있던 건지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이라고 믿으며 그 시간을 멀리했던 스스로에게 하석은 묵직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낙이금 번호 딸 지은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연결된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빠,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돼요? 나 일주일 정도 한국 들어가요. 하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든지 오너라. 아빠 요즘 시간 많다. 그 말 안에는 기쁨은 물론이고 준비되지 않은 설렘 같은 것이 살며시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은 곧 덧붙였습니다. 근데 누가 같이 가는데 아빠도 꼭 한번 봤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석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살짝 놀란 듯한 얼굴을 했지만 이런 말로 넘겼습니다. 그래? 누군지 참 궁금하구나. 전화가 끊긴 후
그는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이내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유리창에 그의 주름진 얼굴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소중한 하루라는 게 꼭 거창한 날이 아니라 그냥 조금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모여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둥근 안경을 고쳐 쓰고 테이블 서랍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정희가 생전에 적어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 하석은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루를 찾아서 전하석은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겨 현관 앞에 섰습니다. 따뜻한 니트 위에 회색 코트를 걸쳐 입고 발에는 어김없이 편한 단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그 안엔 지난밤 다듬어둔 몇 장의 사진과 아내 정희의 쪽지가 가지런히 접혀 담겨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의 햇살이 포근하게 현관문 유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기 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둥근 안경 너머의 눈매는 여느 때보다 부드러웠고 옅은 미소는 긴 세월을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늑함을 풍기고 있었지요. 잔잔한 날이구나. 그는 살짝 웃으며 중얼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곤 익숙한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동네는 나뭇가지들이 차츰 잎을 틔울 준비를 하는 때였습니다. 담장 위 수선화 몇 포기가 노랗게 인사하듯 피어 있었고 맞은편 아주머니가 시래기를 다듬다 그의 인사를 받고 씩 웃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나가세요? 네, 좀 걸으려고요. 날씨가 좋아서요. 딸내미 온다면서요? 얼굴 좋아 보이셔. 말끝에 일제히 잔잔한 웃음이 서로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하석은 어정쩡한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하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건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하석은 늘 이곳을 산책 코스로 두고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기분으로 이곳을 찾았지요. 공원 한쪽 평상 옆에 마련된 나무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그는 주변 풍경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뛰어다니고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햇볕을 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그의 눈 속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석은 종이봉투를 열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가족 사진. 아내 정희는 아이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자신은 그 옆에서 살짝 어색하고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당시엔 왜 그렇게 웃는 법이 어색했는지 지금은 알 듯도 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없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지은이 온대. 그때 우리 웃던 그 표정 기억나지? 그저 공기 중에 흐르는 속삭임. 누가 듣지 않아도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조금 뒤 하석은 종이봉투에서 또 하나의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생전에 남긴 짧은 쪽지.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 그 문장을 다시 가만히 읽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쪽지를 품속에 넣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봅니다. 햇빛이 그의 왼쪽 어깨에 기댄 채 부드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딸 지은이라 적혀 있었고 그는 곧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은아, 공원이야. 날씨 좋아서 조금 걷다 쉬고 있었지. 거기 아직 그 벤치 있구나. 아빠 항상 거기 앉잖아요. 하석은 잠시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곧 지은의 얼굴 옆으로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인사해요, 아빠. 이 사람은 규현이에요. 저랑 함께 온 친구예요.
하석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화면 안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는 청년을 향해 느리지만 분명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반갑네. 지은이랑 같이 와줘서 고맙네. 규현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희 토요일에 도착해요. 아버님 뵙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지은은 그 말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빠한테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규현이랑 같이 준비한 것도 있고요. 하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아끼되 그 안의 기쁨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지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한참 후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 가득 낯익 익은 고요함이 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고요함 안에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석은 조심스레 찻잔을 꺼내고 커피포트를 눌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싱크대 건너편 냉장고에 고리로 붙어있는 오래된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내 정희의 글씨로 지은이 생일, 봄꽃 피기 시작할 무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하석은 그 메모 옆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연필로 쓴 문장은 이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봄, 따뜻하게 맞이하자. 며칠 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창유리에 닿기 전부터 하석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재료로 간단한 잡채와 나물 반찬, 아내가 생전에 자주 만들던 미역국까지 정성껏 끓이고 있었지요. 주방에 은은히 국물 향이 퍼지고 어딘가 모르게 달큰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아내의 흉내를 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 간은 정희 말대로 싱겁게. 그의 손끝은 오래됐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도착했어요. 그 목소리 하나에 하석은 머리를 가볍게 정리하고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을 여는 순간 훌쩍 커버린 딸의 얼굴과 옆에 선 청년의 인사에 하석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가를 적시는 미소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 집에 잘 왔다. 그 말 한마디 밖에도 따뜻함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책장 위에 꺼내둔 가족 앨범과 편지, 주방에서 퍼지는 정희의 손맛 같던 향기, 아이들 웃음이 다시 머무는 공간. 그날 하루,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거실에서 하석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작은 조명 아래 조심스럽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 하루였다. 나와 정희가 함께 만들던 그 공간에 새로운 웃음이 다시 돌아왔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말 한마디, 마음 한 자락까지. 참 이상하지. 무심하던 날들이 이렇게 반짝일 수 있다니. 가장 특별했던 날은 사실 오늘 같은 평범한 하루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고맙다. 모든 것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석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창밖 어딘가에서 봄꽃 한 송이가 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가 남긴 잔잔하고 깊은 이야기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지금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이런 하루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 오랜 친구의 한마디, 또는 조용히 마시는 아침 한 잔의 차처럼요. 삶에 중요한 건 아주 작은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진 따뜻한 하루들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했던 하루는 언제였는지 살짝 들려주시면 저희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히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